강물 대신 전기가 흐르고 동물들은 정글을 뛰어다니며 노는 대신 와이파이 존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보고 게임을 하는 이곳은 사이버 정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글처럼 사이버 정글에도 뱀이나 호랑이 같은 아주 무서운 맹수도 있고 맹수로부터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코끼리 같은 동물도 있다고 해요. 사이버 정글은 8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8개의 섬에는 서로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사이버 정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맛있는 열매를 따먹으며 다른 섬에 살고 있는 친구에겐 영상통화로 인사를 하곤 한대요. 이렇게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은 사이버 정글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알 수 없는 바이러스는 동물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8개의 섬에 모두 퍼지고 말았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은 친구, 가족 상관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따돌리며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던 어느 날, 푸른 빛이 정글 한가운데를 비추더니 그 빛을 타고 푸른 알 하나가 나타났어요. 동물들은 놀라서 알을 향해 뛰어갔어요.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토끼가 이것은 사이버 정글이 위험에 빠지면 1000년에 한 번 나타나 사이버 정글과 동물들을 지켜주는 알이란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동물들은 알을 보며 사이버 정글이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동물들은 맹수의 위협과 바이러스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해 집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의 보호 속에 하루하루 안전하게 지내던 알의 껍데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푸른색의 코끼리가 태어났어요. 동물들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코끼리와는 다르게 푸른색을 가진 코끼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코끼리의 푸른 피부색이 맹수와 바이러스로 불안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 동물들은 푸른색의 코끼리에게 푸른 코끼리, 줄여서 푸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푸코는 동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정글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새 어른이 된 푸코는 모두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푸코는 사이버 정글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올 때면 옅은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동물들은 푸코에게 신비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푸코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힘든 점이나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푸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던 정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푸코는 동물들을 위해 사이버 정글 곳곳을 살펴보며 사이버 정글에 퍼진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푸코는 사이버 정글 지도를 챙겨 8개의 섬 중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퍼지기 시작한 첫 번째 섬으로 떠났어요. 여기가 첫 번째 섬이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없을까? 여기가 좋겠다. 그럼 여기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이 나타나길 기다려야지. 푸코가 덤불 속에서 관찰을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친구는 어두운 표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자였어요. 사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어요? 평소처럼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사자는 자신의 실수로 게임에서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게임에서 지자 친구들이 채팅방에서 사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채팅으로 야, 라이언일리, 게임 발로 하냐? 사자, 아무래도 트롤인 듯 과 같이 심한 말을 계속했어요.
사자는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장난이라며 비난을 계속했고, 모두가 보고 있는 채팅방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욕했다는 사실에 사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나 길을 다닐 때도 친구들을 마주칠까 무서워 피해 다니게 되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메시지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어요. 댓글이나 단체 채팅방처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고통을 주고 있네요. 두 번째 친구는 SNS 상태 메시지가 없어진 하마예요. 하마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마는 푸른 초등학교 SNS 익명 게시판에 하마의 이상한 소문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찾아보니 누군가 하마 동시에 5명하고 사귄대. 하마 동생들 돈도 빼앗고 다닌대 라는 글을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올렸고, 그것을 본 친구들이 하마 그럴 줄 알았음. 크크. 못생긴 주제에 5명이나? 대단스. 와 같이 하마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었죠. 글을 본 친구들이 학교에서 하마를 보며 비웃기 시작했고, 하마는 학교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의 글을 보고 비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서 사람들도 피하고 학교도 가기가 싫어졌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하마를 비웃고 헐뜯기 위한 목적으로 소문이나 사진 등을 퍼뜨리며 하마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의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어요. 세 번째 친구 기린의 SNS 계정이 탈퇴되었다는 알림이 왔네요. 기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기린은 평소 즐겨하는 게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기린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기린에게 게임 캐릭터를 키워줄 테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보를 알려주긴 싫었던 기린이 괜찮다고 하자 갑자기 친구가 화를 내기 시작했죠. 지속적인 연락에 기린이 답장을 하지 않자 당장 집을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기린의 SNS에 올라온 사진과 정보로 연락처를 알아내 기린의 영상이나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 등을 찍어 보냈고, 무서워진 기린은 두려움에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서 기린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어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린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네요. 네 번째 친구 토끼는 불안한 모습으로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토끼는 언제부턴가 모르는 번호로 사이트 가입 문자나 물건 구매 연락을 받게 됐어요. 알고 보니 같은 반 친구가 치킨 쿠폰을 받기 위해 토끼의 연락처를 SNS 이벤트 댓글에 올렸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개인정보가 올라가게 된 토끼는 매일 광고 메시지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계속 받게 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받게 되었죠. 유출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미 퍼진 정보를 다 삭제하는 것도 어려워서 토끼는 어쩔 줄 몰라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토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하여 불안함을 주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어요. 사이버 공간에 한번 퍼지게 된 정보와 기록은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토끼를 슬프게 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 친구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바뀐 하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학은 며칠 전 SNS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새 친구는 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며 자기 손사진을 먼저 보내면서 학도 손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죠. 학도 손사진 정도야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친구는 학의 손이 너무 예쁘다 칭찬하면서 다른 곳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친구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학은 발, 다리 등 친구가 달라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이 보낸 사진을 이상하게 합성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단톡방에 이상하게 합성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이후 학은 자신의 사진이 SNS에 퍼지게 될까 매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학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올리고 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상처를 주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어요. SNS, 인터넷, 메신저 등 사이버 공간에 퍼진 자료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피해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네요. 6번째 친구는 핸드폰 알림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모습의 여우가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푸른반 회장인 여우는 어느 날 같은 반 친구들의 채팅방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은 여우는 친구들이 반가웠지만 잘난 척 좀 하지 마. 회장이라고 선생님 사랑 독차지해서 좋겠다. 와 같이 친구들의 비아냥거리는 메시지가 이어졌죠. 상처를 받은 여우는 친구들에게 그만해, 나 나갈게 라고 말하고 채팅방을 나갔지만 친구들이 계속해서 채팅방에 초대를 했고 친구들의 놀림을 피할 수 없게 된 여우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단체 채팅방, SNS, 게임 등 사이버 공간에서 여우를 따돌리며 괴롭게 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사진과 대화가 오가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계속 초대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7번째 친구 수달은 핸드폰으로 전송된 카드 내역과 요금을 보며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달은 즐겨 사용하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신발이 올라온 것을 보고 신이 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판매자를 만난 수달은 깜짝 놀랐어요. 물건을 팔러 나온 사람은 학교의 무서운 선배였고 원래 판매하기로 한 것과 다른 신발을 2배나 비싼 금액으로 불렀기 때문이죠. 수달은 구매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선배는 수달의 스마트폰과 카드 정보를 강제로 빼앗아 돈을 이체해버렸어요. 수달은 원치 않는 물건을 강제로 구매하게 되어 신고하고 싶었지만 선배가 너무 무서웠고 선배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도 이미 삭제되어 신고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달의 현금, 개인정보, 사이버머니 등을 빼앗아 불안함을 주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어요. 피해 사실 해결을 위한 증거를 찾고 싶어도 순식간에 올라왔다 사라지는 글 때문에 피해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8번째 친구는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있는 치타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치타는 어느 날 자신과 똑같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SNS 계정을 봤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치타를 사칭한 SNS에는 마치 치타가 올린 것처럼 치타의 사진으로 가득했고 모르는 사람의 계정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비난하는 댓글까지 달아놓았어요. 이것을 본 친구들은 치타를 욕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SNS를 도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오해로 비난까지 받게 된 치타는 두려움에 더 이상 SNS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치타인 것처럼 행동하고 SNS 계정에 치타처럼 속여 사진을 올리는 등 불쾌함을 주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어요.
이런 행동은 치타를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겠군요. 첫 번째 섬에서는 사이버 정글과 푸른 코끼리 그리고 사이버 정글에 퍼진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다음 섬에선 푸코가 발견한 바이러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탐험에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안전한 사이버 정글을 만들기 위한 푸코의 탐험. 다음에는 어떤 탐험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또 만나요. 푸바!